계곡 살인사건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피의자 이은혜, 조연수가 오늘 검거됐습니다. 도주 4개월 만이고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입니다. 지금 조사가 한창인데요. 바로 현장 연결합니다. 자, 홍지영 기자, 지금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오늘 언제 어디서 붙잡은 겁니까? 네, 경찰은 오늘 낮 12시 25분쯤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은혜와 조연수를 검거했습니다. 붙잡은 두 사람을 가장 가까운 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검찰은 오후 4시 20분쯤 두 사람의 신병을 인계받아 인천지방검찰청에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은혜와 조연수, 모두 번거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조연수와 공모 사실 인정하십니까? 가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예. 이은혜와 조연수가 대포폰을 사용한 데다 이 신용카드도 전혀 쓰지 않았다고 알려져서 잡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잡은 겁니까? 네, 경찰은 의식주를 비롯한 두 사람의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을 분석해서 은신처를 고양시의 고층 오피스텔로 특정했습니다. 어제 추사팀의 인원을 42명으로 4배 가까이 늘리기도 했습니다. 포위망을 구축한 다음 수사망을 좁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에는 자수 의사가 있으면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이은혜의 가족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접촉했고 끝내 두 사람이 문을 열고 자수하면서 넉 달간의 도주극은 끝났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를 빠르게 조사해 이르면 내일,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체포한 뒤 48시간 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양경찰서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은혜와 조연수는 그리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일산 고양의 오피스텔에 숨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건물 관리인도 그렇고 바로 1층 편의점 주인조차 얼굴 한 번 못 봤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말했는데요. 이들이 숨어있던 정확한 장소는 자수를 설득한 부모를 통해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검거 과정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경찰은 오늘 낮 12시 25분쯤 이곳에서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혜 씨와 조연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을 실은 경찰차가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취재진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한 지 넉 달,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입니다. 이 씨와 조 씨는 해당 오피스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집 밖으로 나서지 않은 채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배달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웃과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문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인도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들으신 분 없으세요? 네,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거 증인하고 솔직한 대를 못 해버려요. 그리고 청소하고 신청 돌고 이것밖에 못하니까. 건물 내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낯익긴 한데 그냥 워낙에 흔하게 생긴 얼굴이어가지고 본 적은 없어요. 혹시 야간에 오지 않았을 때는 엄청 당황스러웠죠. 검거 당시 이 씨와 조 씨만 있었고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에 머문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구체적인 동호수를 파악해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를 통해 이들의 자수 의사가 있으면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고 확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도피 과정에서 조력자는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계곡 살인 사건 처음에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년 만에 재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네, 2년 반만인데요. 익사사고로 위장하는 바람에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입니다. 예. 경찰과 검찰은 2019년 6월 사건 발생 당시에 실제로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데요. 생명보험금 8억 원입니다. 이러면서 수상한 덜미가 잡힌 건데요. 이때 네. 보험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은혜는 여러 곳에
여러 방송사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제보를 했습니다. 의문을 느낀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 행적을 취재하고 보도를 했고 유족이 경찰에 보험 사기로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은혜가 먼저 막 제보를 하면서 이렇게 사건이 드러나게 된 거네요. 근데 윤 씨를 살해하려는 그 시도가 그 전에도 있었던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은혜와 조연수는 같은 해, 그러니까 2019년 2월과 5월에 보거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려 한 시도가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살인 미수 정황이 추가가 됐고요. 바로 이를 조사하려던 두 번째 소환을 앞둔 지난해 12월에 이은혜는 지인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많이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 왜 이게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이 된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이런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사건을 넘겼다고 해도 검찰에서 한 차례 걸러질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예. 3년 전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검이 변사 사건으로 사건을 끝내라고 지휘를 한 건데요. 당시 담당이었던 안미현 검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나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했다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경찰이 변사 사건 수사를 하고 기록만 받아봐서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전에 실체적인 규명이 돼서 다행이라는 취지로 적었는데요. 이 사건에도 검수완박 갈등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